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2020년식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이분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은행에 세건 해가지고 약 550만원, 그리고 캐피탈에 210만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680만원, 신용점수는 나이스 756점, K12 664점, 점수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이유는 뭐 이렇게 대출이 있으니까, 이금융권이 두 건이나 있으니까 좋은 편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자동차 담보대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잖아요. 뭐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뭐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냐, 뭐 직업은 어떻게 되냐,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니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안 여쭤봐도 돼요.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차 내용만 확인하고 단순히 그냥 조회만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다르죠. 이런 자격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가능하실 수가 있겠다, 아니면 이분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선다면, 사실 불가능한 분을 굳이 조회를 할 필요 없잖아요. 개인이 조회 기록만 쌓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면 비록 자동차 담보대출로 문의를 주셨지만 그 외에 다른 상품을 적용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상품도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조건을 여쭤보는 거지 뭐 채무자분 귀찮게 하려고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고 계시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직업이 무직자입니다. 무직자. 자, 무직자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된다 안 된다? 상관없죠. 무직자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죠. 다만 소득이 있는 분에 비하면 가능 금액이라든가 금리 부분에서 좀 더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차량 담보대출로 문의를 주셨는데, 보니까 대출 내역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이 캐피탈 있죠. 캐피탈 얘가 할부, 중고차 할부예요. 중고차 할부. 그리고 이 중고차를 담보로, 차량 담보로 해가지고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2차로 해서 저한테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현재 중고차 할부도 있고 차량 담보대출도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이분은 저한테 400만원 정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현재 할부 있고 뭐 차량 담보 있다고 하지만 고작 뭐 800,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20년식 그랜저라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자동차 담보대출로 조회를 저희가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205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있는데 2050만원이나 또 추가로 나온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출이 있는데 2050만원까지 가능한 건 아니고, 기존 할부하고 담보대출 이것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걸 대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총 20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이런 거 대안 없이 난 추가로만 이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만 66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자, 제가 대출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했죠?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 금액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출들, 얘네들을 통합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것이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죠. 월 납입 금액을 줄여놔야지 상환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은
아, 나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400만 원만 이용할래요 라고 그냥 400만 원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거야 고객님 자유죠. 400만 원만 이용하시든 600만 얼마를 이용하든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 다만 걱정인 게 저는 이분이 지금 직업이 무직이잖아요. 무직인데 기존 은행 3건이 있는 거에다가 중고차 할부에다가 저축은행 차량담보에다가 여기에 또 차량담보로 추가로 400만 원을 또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월 납입 금액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연 소득이 없는 분이 이거 어떻게 상환하시려고 그럴까?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출은 받으시겠지만 또 추가로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뭐 어디에 뭐 투자라든가 어디 뭐 쓸 일이 있어서 400만 원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400만 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용할 일이 없겠죠. 이 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도 갚으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추가로 또 대출 건수가 하나 더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분 납입 금액이 이제 더 많아졌어. 과연 이대로 잘 갚아 나갈까요? 제 예상은 뭐냐면 이분 좀 있으면 다시 또 자동차 담보대출로 문의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 가서야 이제 통합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뭐 그때 가서라도 통합이 돼가지고 납입금액 줄여서 본인이 잘 이용하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하나 이미 발생은 했죠. 왜? 400만 원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이제 더 떨어지죠. 나중에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된 신용점수에 의해서 적용된 이자는 더 높아지고 아니면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아예 통합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신용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동차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뭐 한 건만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건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통합 얘기를 하지만 아닌 말로 나는 또 추가로 대출 받아도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 없고 나 이거 더 이상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잘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통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추가로 이용하세요. 그게 더 이자 지출도 줄이고 대출을 하루라도 더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면 또 대출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대출을 통합을 하면서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